완료. 인간. 안녕하세요. 한류인간입니다. 저희 컨텐츠 중에 정보 전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최기영 씨가 결혼식 사회를 약 한 300회 정도 봤나요? 500회 왔습니다. 500회요. 많이 네, 봤네. 많이 그래서 봤습니다. 결혼식 사회 보는 법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다고 해서 네. 글로는 있는데 네.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 없죠. 그래서 기영이가 약 500회에 빛나는 결혼식 사회 경력을 살려서 이렇게 하면 결혼식 사회 반 이상은 성공한다. 무조건 성공한다. 100% 성공.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약간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재밌게 해야 된다는 결혼식장에서 좀 재밌게 웃기고 싶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런 생각을 딱 접어야 돼. 어느 정도로 네. 접어야 돼? 거의 반 딱 접어야 안 돼. 딱 접어야 돼? 왜냐하면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경건하고 음. 그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왜 웃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나는 웃길 생각이 없고 그냥 깔끔하게 잘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좀 사회 경력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웃겨야 된다는 강박도 있을 수도 있고 웃겨야 된다. 아무튼 그런 생각은 딱 반으로 접으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결혼식 사회를 뭐 500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보긴 봤는데 그쵸. 저도 이제 직업이 개그맨이니까 네네네. 막 웃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초반에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진행상은 깔끔하게 하고 네네. 뭐 별 그런 잔발이 안 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 때 네네. 그때 좀 하는 위주인데 그쵸. 그러면은 최경 씨는 아예 그러면 웃음기를 싹 빼고 진행을 하나요? 저는 그래도 제가 한 10년 좀 넘게 결혼 사회 봤는데 1, 2, 3년 차 때는 저도 웃기려고 했어요. 개그맨이다 보니까 또 재밌게 하려고 좀 덤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 많이 했죠. 그래서 무조건 저는 경건하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위주냐, 결혼식을 하다 보면은 돌발 상황이 일어나. 있죠. 예를 들어서 신랑이랑 뭐 신부 입장 이런 순서가 있는데 뭐 신부 드레스가 이게 상당히 걷기가 힘든 그런 구조가 안에 돼 있어. 총총걸음으로 천천히 가야 돼 이렇게. 입어봤나요? 그 드레스 안에 모르고 딱 밟아서 삐끗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랄까 거기 뭐 아이들이 좀 막 소리 내면서 뛰어다니고 돌아다닌다든지 뭐 아니면 갑자기 누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누가 소리를 주고? 예를 들어서 그냥 네. 하는 거고. 아니면 거기 결혼식장 안에 있는 부속품 같은 거 이런 거 무슨 음. 얼음 같은 거 이렇게 막 물 흐르고 이런 거 있잖아. 그게 갑자기 이렇게 돼서 어때 애들이 장난치다가 밀어서 빡 깨지던지 와장창. 아니 뭐 정전이 된다든지 다 경험상 있는 얘기죠? 거의 다 있어요. 네. 이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거를 대처하는 이제 프로답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때는 좀 재밌게 넘겨야 돼요. 왜냐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가 이제 화촉 점화식이 있어요. 어머니들 양가 두 분이 이제 입장해서 하시고 화촉에 점화를 해주는 거야. 신부 측에서 빨간 옷을 좀 한복을 입으시고 신랑 측에서 약간 지금 파란색 한복을 입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입장하실 때 저는 처음에 배웠을 때 선배가 알려준 게 두 분이 옷을 맞춰 입으셨다고. 빨간색, 파란색, 청단, 홍단, 합의 6점. 그다음에 뭐 두 분이서 뭐 자매 같으십니다 이러면서 네, 은방울 자매 뭐 이런 멘트도 하고 하는데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안 했어요 저는. 어떤 말이 좋냐면 지금도 이제 포인트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랑과 신부 정말 성실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랐다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지금 입장하고 계신 우리 양가 어머니께서 정말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으로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이 자리에 있고 그런 어머님들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자식 걱정하는 어머님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박수를 보내달라. 사실이 맞잖아요. 그 신랑 신부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박수. 사실이 맞잖아요는 참 신선한 말이네. 예. 마이크 잡으세요. 예. 화촉에 점화를 하는 이유를 또 감동적인 멘트로 드리는 거죠. 두 사람 앞으로 웃는 일만 있고 행복하게 아주 밝게 잘 살으라는 의미에서 화촉에 점화를 해달라. 앞날을 밝혀달라 이런 그렇죠. 그런 의미죠. 환하게 비춰달라. 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선배들 같은 경우는 개그맨들 결혼할 때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라이터가 네. 마포갈비에서 빌려온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 그런 거를 좀 안 하잖아요. 좀 단골집인 마포갈비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런 걸 막 하는데 우리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좀 진지하게 그렇죠. 따뜻하게 감동과 훈훈함. 그렇죠.
그래서 마포갈비에서 빌려왔다고 해도 재미는 있을지 몰라요. 재미도 있어. 아니 개그맨 결혼식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그쵸. 그래서 어떻게 웃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거보다는 감동적이게 다가가는 게 더 보기 좋지 않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보통의 결혼식은 일반적인 결혼식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개그맨들이 워낙 또 이렇게 까부는 거 좋아하고 웃기려고 그러니까요.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보통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냥 식순 알아서 정하세요. 저희가 당일날 가서 재밌게 감동적이게 잘 진행해 드릴게요 하고 당일날 가서 그때 보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팅을 해요. 그렇죠. 결혼하기 뭐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신랑 신부를 미리 만나서 저는 일단 그 양가 가족의 그 집안 분위기부터 파악을 해요. 그 중요하지. 어떤가. 그리고 혹여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물어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부모님이 계시다면 혹시 뭐 몸은 뭐 거동이나 이렇게 뭐 불편하시진 않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례 없는 예식을 주로 상담을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주례가 없죠. 네 주례가 없으면요 정말 사회 보기가 간단하게 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좀 감동적이고 하려면 경력이 좀 필요하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새겨드렸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긴장들을 하세요 신랑 신부님들이. 그래서 신랑님에게 이제 뭐 한마디 크게 외치는 걸 저는 좀 선호를 해요. 긴장을 좀 큰 소리로 나 오늘 장가 간다 이렇게 힘차게 이제 팔을 뻗으면서 외치면서 나 오늘 장가 간다. 왼팔을 뻗쳐야 돼요. 오른팔 뻗쳐야 돼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 왼손. 그래서 나 오늘 장가 간다. 이제 연습 한번 시키고 긴장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신랑 입장하면은 긴장돼서 나 장가 간다 하고 입장해야 돼. 연습까지 해놓고 그냥 입장해버려. 맞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시켰는데 안 했잖아. 끊어야지. 끊어요 저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빠꾸라고 해서 이제 다시 뒤로 가달라고 뒤로 백 해가지고 다시 가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 신랑님 여러분들 아시겠죠? 굉장히 떨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 있는 게 굉장히 긴장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랑 입장했을 때 나 장가 간다 한번 외쳐주시고 이렇게 웃고 이러잖아 하객분들이. 그럼 긴장이 이제 풀려 점점점. 역시 전문가네. 그렇죠. 그래서 자 신랑이 이제 꼭 나 장가 간다 외쳐주시고 입장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딱 하면은 이제 나 장가 간다 하고 이제 힘차게 해서 입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뒤로 돌아서 이제 하객분들 인사까지 해서 이제 신랑 입장을 맞추는 거죠. 자 이번엔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님 역시 긴장이 되고 하니까 신랑님과 같이 나 오늘 시집 간다 이러면 이상하니까 그냥 아름답고 우아하게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살짝 또 재미가 있어. 그럼 신부를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결혼식에는. 신부는 그날의 하이라이트 주인공이기 때문에 줄에 있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성혼 선언문이 그거야. 하기 전에 원래 혼인서약서를 해요. 혼인서약서가 뭐냐면은 주례 스님 계셔. 그러면은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부를 사랑할 걸 맹세합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그럼 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혼인서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혼 선언문은 두 사람이 이 많은 분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한다. 이게 성혼 선언문이에요. 주례 선생님이 계신 경우는 우리가 할 게 많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저 주례 선생님 양력 소개해드리고 주례 선생님 뭐 덕담해주시고 뭐 하는데 그렇죠. 요즘엔 주례 선생님 안 계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례 없는 예식. 네, 주례 없는 예식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뭐 신랑 측이나 신부 측에서 아버지께서 편지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눈물 바다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일단 주례 없는 예식은 혼인서약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합니까? 네 대답하는 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걸 말한 거잖아. 맹세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례 선생님 안 계시면 낭독하는 그 문구가 저한테 있어요. 성혼 선언문도 있고 혼인서약서도 저한테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신랑 먼저 낭독을 하게 되면 오늘 이 시간 나 신랑 뭐 최기영 군은 사랑하는 신부 누구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뭐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식에게 존경받는 뭐 의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앞에 뭐 선언한다. 이걸 외우고 있네. 10년을 넘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또 이제 신부도 뭐 가정을 잘 아끼며 보살피고 뭐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도록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한다. 이렇게 혼인서약이 신랑 신부가 이제 끝나. 음악도 촥 깔려. 좋은 음악이. 그러면은 이게 끝나면은 성혼 선언문이 남았잖아. 그렇죠.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거를 알려야 되잖아.
이때 신랑이나 신부 아니면 신부나 신랑의 아버님 혹은 어머님이 이제 미리 준비를 하세요. 아주 예를 들어서 신부 아버지면은 신부 아버님을 단상으로 모시는 거야. 모셔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신부 아버지 아무개 해가지고 이제 끝. 그리고 나서 이제 덕담을 해주시는 순서가 오는데,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보시는 분들 이제 많이 계시겠지만 주례사나 뭐 이런 덕담 안 들어. 안 듣지. 거의 안 들어. 야, 신랑 신부도 안 듣는데. 뭐 밥 맛있나? 뭐 야 우리 끝나고 어디 놀래? 애들 오랜만에 뭉쳤는데 뭐 이거 얘기해. 옷 뭐 이거는 이거 얘기하지. 신랑 신부 친구 이쁘다 이런 거 보지. 말씀 안 들어. 경험담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덕담을 준비하실 때 팁을 드려요. 팁. 4가지인데 이거를 잘 생각해. 1번은 일단 하객 인사를 해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저희 자녀 결혼식 와주신 하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 와주신 분들 감사하다. 그리고 만약에 내 신부 아버지야,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사돈께 인사를 드리는 거야. 신부 아버지면은 그 신랑을 우리 가족으로 이제 허락해 주신 사돈께 또 깊은 감사의 말씀, 이렇게 허락해 가족의 일원으로 허락해 주신 사돈 어르신께 감사의 말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뭐 사랑이면 사랑, 이해면 이해,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지. 이 아버지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마음을 영원히 사랑하고 할 것 같지만 때론 싸우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마음 변치 말고 항상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 꼭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으로 다시 한번 하객 인사를 해. 다시 한번 하객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음식 정성껏 차려놓았으니 맛있게 드시고. 신랑 아버지가 차리신 게 아니잖아. 거의 예식장에서 차린 거잖아. 그럼 어떡해. 그래서 음식 식장 측에서 맛있게 차려놨으니까 저희가 돈 주고 해놨으니까 맛있게 음식 드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싸가면 손모가지 날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거는 꼭 필수로 해줘야지. 어쨌든 이제는 이제 이벤트 행진 앞서서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가 솔직히 그 우리한테는 그게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우리만의 그런 또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그것도 있고. 이거는 노하우지. 거의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지. 이벤트에서는 좀 많이 장난을 많이 치죠. 장난을 좀 많이 치죠. 그러면 이벤트 때 하지 말아야 될 이벤트를 저희가 한번 좀 쪽집게처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난리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신랑 구두 벗어서 돈 걷어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돈을 원래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그 구두에다가 이제 돈을 걷어와서 원래는 내가 막 챙기는 척하면서 원래 신랑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어떤 옛날에 또 사건이 돈을 받아서 자기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안 줬잖아요. 안 줬던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번 욕을 먹었었죠. 귀소 본능 테스트라고 해요. 남편 신랑이 맞아. 그 술 먹고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과연 사랑하는 아내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해가지고 잘 찾아가는지 끝에서 그 길 끝에서 그 코끼리코 그거를 20바퀴 돌린 다음에 찾아가는 거 하는데 그러다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대. 위험해요. 나는 그게 뭐 들은 얘기인데 한번 신랑이 넘어져갖고 내가 좀 이렇게 심한 상태는 아닌데 조금 좀 다쳤나 봐. 그래서 나는 그것도 좀 위험하지. 그거랑 그거 신부 공주님 함께 갖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것도 좀 위험하고. 장모님을 업고 뭐 뛰어갔다 오는 것도 있어. 입구 쪽까지. 그런 것도 조금 재미있더라도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사회자가 되면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직 광고인가요? 아니야. 저는 질문 이벤트 같은 걸 해요. 질문. 그래서 신랑에게 이제 무선 마이크 갖고 옆으로 가서 공개를 한다고? 너를 써야만 알려주는 거 아니야? 아니, 알짜는 안 알려드리지. 그래서 신랑에게 질문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신부님 뭐 사랑하시냐고 이렇게 탁. 네.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하거나 망설이면 뭐 벌칙 같은 거 간단한 거 이런 거 하고, 좀 난감한 질문, 조금 재밌는 질문. 요 정도로 이제 젠틀하면서 엄청 웃기는 거, 요 정도를 하지. 막 없고 특히 춤 노래 시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좀. 혹시 가수든지 신부가 만약에 가수야 그럼 축가 때 신부가 노래 이런 건 괜찮지. 피아노 치.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까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 신랑은 있어. 입장부터가 달라.
그러니까 빠바바바바 이런 음악이 등장하지 않고 막 뭐 싸이 노래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연예인이 막 그런 거 하면 막 춤추면서 따따따따.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좀 장난을 좀 더 치긴 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반듯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장난을 안 친다. 그렇죠. 그렇죠. 속성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읊어주시죠. 자, 일단 줄에 없는 예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웃겨야 된다. 막 재미 위주의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마음 먹으시면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더 분위기가 갑분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그냥 무난하게 깔끔하게 이런 진행을 그냥 해야 되겠다를 강조해드리고 싶고, 좀 웃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검증이 된 멘트가 없으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토대로 조금씩 수위를 높이지 말고 적당히 애드립처럼 한 번씩 치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감동적인 멘트를 많이 감동적인 그럼 두 분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신다. 어머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박수 쳐달라. 좋은 날이니까. 네, 그렇게 좀 강조하시고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땐 그때는 뭐 재밌는 멘트를 뭐 한다든지 신부가 운다든지 하면은 두 분 결혼하시는 걸 후회하시는 건 아니겠죠. 뭐 그때는 좀 도를 넘어도 돼. 왜냐면 울고 있으니까 그렇지. 좀 풀어주기 위해서. 가격 분위기도 이제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풀어주고 이제 이벤트 때 너무 짓궂게 막 힘쓰거나 막 춤 노래 막 업고 막 이렇게 신부 들고 아니면 드레스 안으로 들어가고 뭐 돈을 걷어온다든지 이런 이벤트는 좀 삼가하시고, 저를 쓰시면 제가 질문 이벤트 재밌는 거 있어. 그런 거 이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행진 마무리까지 잘 해서 하면 이제 행진할 땐 좀 축제 분위기가 그치. 나오대요. 네, 그래서 전 다 이제 해야지. 많은 분들이 또 하시는데 저는 거의 8년, 10년 전부터 한 게 기립을 시켜. 그치, 기립. 일어나야지. 근데 그걸 또 어디서 많이 보고 많이들 이제 똑같이 하는데 뭐 똑같이 한다 해서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 팁을 얻어서 사회 잘 봤으면 전 그걸로 만족하고. 만약에 친구가 뭐 사회를 봐달라고 하면 그게 리스트가 있어요. 네, 식순이 다 적어 있어. 식순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벤트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잘 못한다 싶으면 옆에 그 직원, 그 식장 관계자분이 알려주세요. 또 옆에서 지금 이벤트 쳐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그 순간적인 건 그런 또 애드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좀 경험이 있긴 있어야 되고.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식순을 예를 들어서 결혼식 사회를 많이 안 본 일반인 분인데 식순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무리하게 막 웃기고 싶어서 멘트를 한다든지 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그치. 있기 때문에 이벤트만 잘 준비하시고 나머지 식수는 칭찬이나 감사의 전달 메시지 이런 거를 더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고, 부모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감사의 의미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뭐 응원해달라, 앞으로 열심히 잘 살기 위한 응원, 여러분들 응원해달라, 응원의 박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수 유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행진 때 기립으로 해서 다 같이 이제 막 옆에 지나갈 때 잘 살아, 행복해, 한마디씩 해줘라 이런 것도 좋고, 마지막 거의 끝날 때쯤에 다 같이 크게 한번 함성 소리 한번 질러볼게요 해서 또 소리 이렇게 해서 결혼식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뭔가 처음에는 잔잔하면서 감동적이면서 하다가 이제 이벤트 할 때 이제 좀 빵 웃었다가 행진을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옷 다 정리하고 드레스 정리하고 그 이벤트 재밌었던 걸 좀 더 몰아서 이제 일으켜서 옆에 지나갈 때 해달라, 행복해라, 잘 살아, 덕담 해달라, 소리 질러 해가지고 이제 약간 축제 분위기로. 기승전결이 확실하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난 다음에도 그냥 누구누구 군과 누구 양의 결혼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이 아니고, 항상 하객분들도 감사하다고 해야 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참석해주신 하객분들 너무 다시 한번 양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또 전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한 개그맨 최기훈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제 식사 맛있게 하세요.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내네. 인사. 인싸. 거기서 또 뭐 뽀뽀 시키고 사진 찍고 막 하거든. 그때 이제 계속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저는 연락을 해요. 만약에 5월 5일날 결혼하셨잖아요. 2019년 5월 5일. 그러면은 2020년 5월 5일이 1주년이란 말이에요. 결혼 1주년. 그때 저는 연락을 드렸었어요. 문자나 카톡을 드려서 오늘 1주년이시죠? 사회자였던 개그맨 최기영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그래서 또 그런 감동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많이 또 도움 주신 분이 계시잖아 또 기영이 또. 아 그쵸. 사회에 그 많이 하게 되게.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걸 뭐 알고 많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게 탤런트 유승민이라는 형님이 계세요. 탤런트 유승민 형님이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그분 그 형님 덕분에 제 스승님이죠. 자리도 많이 주셨고 그죠. 아 저를 거의 제가 지금은 이제 의뢰가 저한테 이제 들어온다면 그래도 이제 그 승민 형님이 뭐랄까 예전에 저 이제 거의 막내 시절에 일이 없고 이럴 때 제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아예 그래서 승민 형님이 저한테 이제 믿고 일을 계속 가르쳐 주면서 거의 500회 중에 300회는 승민 형님이 주셨다고 해도 주셨어요. 저를 먹여 살려주셨죠. 그래서 감사드리고 승민 형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결혼식이나 또 뭐 돌잔치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웃기려고만 생각하면 부담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냥 진행 그 국민 MC 그 유재석 선배님이 누가 이렇게 있으면 본인보단 이 사람을 위해서 막 띄워주잖아. 되게 잘한다 그러고 웃기는 거 하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막 웃고 이게 최고의 MC라고 전 진짜로 생각하는 게 결혼식도 제가 웃길 수 있어요. 빵빵 터뜨릴 수 있어서 진짜 자신 있는데 제가 웃겨버리면 그날의 주인공은 제가 돼요. 신랑 신부가 돼야 되는데 나쁜 불청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진행자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면서 돌발 상황만 잘 대처해내는 이벤트 때 재밌는 이런 진행자일 뿐이지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에게 쫙 몰아주면서 이렇게 축복해주기 위해서 유도만 할 뿐입니다. 그게 좀 좋은 MC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진지해졌다 너. 푸잉! 눈이 많이 부었네. 제가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결혼하시는 분 생각 네. 있으시면 네. 기영이 한번 읽어보시고 뭐랄까 저로 안 쓰셔도 되고 궁금한 거를 저한테 문의 주시면 뭐 DM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고 제 주변에 또 그런 웨딩 플래너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떻게 뭐 소위 돌아가는지 많이 알고 있고 뭐 웨딩 장소나 뭐 음식하거나 뭐 무슨 드레스 스드메라 그러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세트로 이제 뭐 패키지로 해서 어디 뭐 저렴한 곳 잘하는 곳 다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아주 알뜰하게 좀 알뜰하면서도 퀄리티 있게 알차게 결혼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서울 외에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제주도에도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제주도도 계시고 부산, 부산 있어요. 광주, 광주 여행 강릉이 집이 어쨌든 이번에 좀 새롭게 정보 콘텐츠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기영이 뭐 진짜 사회 잘 보고 해서 혹시라도 뭐 사회에 봐야 되는데 좀 봐주긴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워 막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네. 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네.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무료 상담 해드릴게요. 진짜? 저로 안 해도 되고 친구가 사회를 보는데 근데 왜 자꾸 저도 안 해도 돼요? 그거를 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나 하라고. 제가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니까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반려인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